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지금 플럭스 수제장에 와 있어요. 지금 플럭스 수제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일단 플럭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텝온 바인딩, 이건 컬러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런 플럭스에 스텝온 바인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스 페달도 조금 더 단단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은 버튼과 동일하고, 다만 이제 하이백의 구성을 DS를 기반으로 한 하이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보면 DS 스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플렉스를 쓰는 일반 버튼하고 똑같아요, 구성이. 그리고 하이백만 재구성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 제가 지금 내년에 출시될 2526 시즌 요 그린 컬러를 제가 형광 그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제가 조만간 정확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버튼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플럭스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영상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플럭스는 어쨌든 DS를 기반으로 한 스텝온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자, 여기 최상단에 보면 좀 신기한 하이백에 정말 못생긴 바인딩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XV부터 시작해서 SR, 그리고 위에 XF, CV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런닝되는 바인딩 하면 XV, XF, CV, 그리고 DS 약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럭스에서는. 근데 플럭스가 몇몇 모델에 대해서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선은 각 라인업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플럭스 XV예요. 얘는 뭐 검정색,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얘는 이제 캐리오버 되는 컬러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고, 요 컬러가 이제 추가가 됐죠. 뭐 컬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XV 같은 경우가 플럭스 내에서는 카본 함수율을 높여서 가볍고 단단한 바인딩, 그래서 하이백도 가장 단단한 구성에 반응성도 가장 빠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XV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XF죠. 근데 XF는 2425 시즌까지는 XF를 여성용 XF와 남성용 XF로 나눠서 전개를 했는데, 2526 시즌부터는 XF가 한 라인업으로 다시 통합됩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X 스몰부터 미디움, 라지까지 나오고, 한국에서는 보통은 스몰이나 미디움이 제일 많이 쓰는데, 여성용 모델 같은 경우는 X 스몰부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특정 컬러는 X 스몰부터 다 나오는 컬러가 있고, 또 어떤 컬러는 스몰부터 나오거나, 이렇게 컬러의 구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예판하는 페이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슬슬 예판 구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구성에 따라서 늦어도 다다음 주면 아마 예약 판매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걸 보시면, 그래서 컬러를 보시면 이제 검정, 화이트, 형광 핑크, 그리고 약간 그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하늘색 같은 그린? 그런 컬러에다가, 얘는 약간 청록색인데 약간 옥색 같은 느낌, 그리고 우드 느낌, 그리고 여성용 이렇게 뒤에가 마블처럼 돼 있는 이런 컬러도 있어요. 베이스는 핑크, 다크한 핑크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블랙은 늘 있었던 컬러, 화이트도 뭐 별반 구성이 다르진 않은데, 그 전에 있었던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그레이가 섞인 이런 오프 화이트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이 컬러가 예전에 항상 플럭스 하면 떠올렸던, 그리고 플럭스 하면 항상 마음을 많이 썼던 그런 컬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컬러가 저는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플럭스 하면 좀 튀는 컬러, 그리고 요즘엔 다시 이제 앞발과 뒷발의 컬러를 좀 다르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죠. 근데 XF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F는 그 전에 쓰시던 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XF가 카빙 집약적인 모델이에요. 한국에서만큼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가장 올라운드스러운 바인딩으로 XF를 선택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예 거의 공식화됐죠. 뭐 해머 데크 뭐 탈 거야 그러면 해머 뭐해? 야 바인딩 뭐 신고 부츠 뭐 신고 선택해 줄 때 공식처럼 이꼬르 XF, 이꼬르 CV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한 바인딩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이따 제가 다른 모델을 좀 설명을 할 때 뭐 추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XF를 XF만의 그리고 카빈 특이하게 모델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컬러는 전체적으로 구성들이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 두 컬러가 여성들한테 맞는 사이즈로 나오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CV. 근데 CV는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전체 딱 들어보면 CV가 좀 더 가벼워졌어요. 얘네가 그 베이스 플레이트가 모양이 살짝 변경이 됐죠. 그 전에 XF 베이스랑은 조금 모양이 틀리죠. 옆에 절개도 그렇고.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도 바뀌었고 하이백 구성 이런 것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렉스는 플렉스가 7로 똑같이 표기가 돼 있긴 하지만 XF랑 강성이 똑같은 강성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볍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이쪽 로테이션을 주기 위한 이 사이드가 XF는 CV는 기존에는 이렇게 펀치 구멍으로 되어 있어서 구멍 하나하나를 맞춰서 끼는 타입이어서 완전한 미세한 조절은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옆에가 이렇게 아예 풀 구멍으로 뚫려 있어서 중간에 나사선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서 나사만 돌리고 쉽게 밀면 따르륵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로테이션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게도 어쨌든 XF보다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블랙 컬러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시멘트 위에다가 우리가 저거 뿌려놓은 것처럼 면이 좀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요런 느낌도 조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도장이에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검정, 그리고 오프화이트, 그리고 약간 이걸 뭐라 그러죠? 올리브도 아니고 약간 카키도 아닌 이런 컬러, 그리고 형광 그린, 그리고 아예 올리브 컬러가 있는데 요 모델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CV의 MF라는 모델인데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성은 같고 앵클 스트랩, 토 스트랩 구성도 같지만 얘는 바닥 풋 포지션이 일반적인 CV보다 훨씬 높아요. 풋페이드 포지션을. 그래서 바닥의 댐퍼도 그렇고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게스 페달인데 요 게스 페달이 생각보다 많이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츠를 올렸을 때 바닥에서 올려지는 리프트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기울기를 썼을 때도 더 높은 타점에서 엣지를 걸기 때문에 엣지의 홀드나 엣지로 힘을 전달을 했을 때 엣지에 먹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끔 세팅이 된 모델이라서 요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럭스 칸트를 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칸트도 있으니까 사이즈별로 다 나오고, 요게 이제 스텝온 바인딩 같은 경우 플럭스 스텝온에서는 요게 기본 킷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하셔서 쓰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요거는 조금 중간에 좀 먼저 좀 털까요? 자, CX 모델이에요. CX 모델. 요게 2526 시즌에 새롭게 나오는 플럭스의 CX라는 모델 라인업입니다. 되게 기괴하게 생겼어요. 되게 멍청하게 생겼고. 근데 요게 라마상이 개발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의 개념을 완전히 녹아 붙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한국에서도 크로스오버의 개념이 이제는 크로스오버라는
오버라는 걸 하지 않지만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카빙 트릭이라든지 전향각을 포지션을 잡고 트릭을 하는 분들이 뭐 엄밀히 따지면 크로스 오버죠. 그러니까 일본의 라마라는 라이더가 요 모델의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쓰기 위해서 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백드 비대칭에다가, 그리고 사이드 쪽, 우리가 바깥쪽이죠, 아웃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윙을 달아놨어요. 근데 윙을 달았는데 인축은 아예 꺾어놔서 인축에서의 그 범용성, 그리고 조금 더 자유스러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뭐 그게 크게 차이가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윙백이 있으니까 백사이드 조금 더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겠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제가 부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라마가 초이스한 모델이에요. 플럭스 모델이고 플럭스 부츠입니다. 자, 얘는 중간에 절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말랑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올라운드 부츠보다도 조금 더 말랑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사이드 쪽 보실까요? 자, 앞에서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바깥쪽은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이 인축은 가피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부츠가 굳이 비대칭으로 왜 안쪽을 그렇게 다 말랑하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드 탈 때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가 자, 전향이 됐든 덕이 됐든, 자, 포지션을 잡아서 전향일 경우, 자, 그러면 데크에 가압을 줘서 데크가 안쪽으로 물렸을 때, 자, 우리의 무릎은 자연적으로 안으로 인축으로 들어오겠죠. 무릎이 인축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가피가 단단하면 내 무릎이 정확히 쓰지 않고, 그 무릎이 정확히 쓰지 않고 밖으로 벌어지는 저항값이 생기겠죠. 내가 무릎을 자세 포지션을 낮췄을 때 데크 가운데로 힘을 모멘트를 주고 싶은데 부츠가 단단해서 안으로 모을 수가 없어. 잘 타는 놈들은 야, 너 무릎 모아서 타, 무릎 모아서 타라고 얘기하는데 무릎이 안 모여. 왜? 가피가 단단하니까 무릎을 안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 또 하나, 자, 무릎이 안 눌리면 그 다음에 어디가 무리가 가요? 골반에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라마라는 라이더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오버라는 개념이, 자, 일반적인 라운드 데크 그리고 해머 데크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특정 카테고리에 쏠려 있지 않고 특정 카테고리와 특정 카테고리를 같이 즐기는 형태를 크로스 오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엔. 그렇게 보면 얘는 확실히 데크를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고 데크를 내가 조정하고 그걸 갖고 즐기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타일과 무빙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가 이제 요거의 컨셉인 거예요. CX 바인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츠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말랑한 구성이었는데, 그렇게 말랑한 구성의 부츠를 갖고 카빙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100% 카빙만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카빙을 빼고, 자, 카빙을 기본 구성으로 놓고 거기에 내가 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윙 계열이라든지 뭐 쇼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지션에서는 내 발목의 무빙이 부드럽고 편해야만 데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되게 세분화해서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플렉스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카본 플레이트 같은 플레이트 바가 있어요. 이 바가 센터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가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체적으로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를 끼면 발목을 썼을 때 발목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받쳐서 쑥 천천히 들어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부드러운 부츠로 나는 카빙 트릭과 그리고 카빙과 그리고 라마 같은 스타일의 스노보딩을 좀 즐겨보고 싶다, 그런 무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과감하게 도전해보실 만한 해요. 그래서 부츠는 솔직히 생각의 전환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카테고리예요. 왜냐면 카빙하면 확실히 단단한 부츠가
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빠른 속도의 카빙과 깊은 카빙에서의 얘기고, 카빙을 하면서 다른 포지션, 카빙을 하면서 다른 카테고리를 넘나들라고 하면 부츠가 아무래도 조금 소프트해지는 게 본인들한테 조금 여유가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CX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얘가 백사이드 턴을 들어가고 데크에 가압을 주고 포지션을 만들어서 골반을 비틀고 그리고 트릭을 했을 때 사이드 쪽으로, 이게 백사이드 백러를 밟을 때도 토션이 들어가서 토 앞쪽으로 들어갔다가 밟을 때 사이드에 힘이 들어가죠. 백사이드는 당연히 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이드 쪽에 대한 강성을 높이고, 인사이드 쪽은 훨씬 더 자유스러움을 만들고 포지션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제가 뭐 제 리뷰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스트랩 바인딩을 쓸 때 제일 불편한 거, 바인딩을 이렇게 해치고 발 놓고 막 이게 제일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중간 부분만, 요 구간 버튼처럼 완전히 얇게 만들어서 툭 접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잡아놓고 이렇게 널려놓으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얘가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XF 같은 경우는, 자, XV를 그냥 설명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벌려도, 자, 얘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자, 그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CX는 벌려놓으면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앞으로 자꾸 여기서 널러도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부츠를 넣고 빼기가 아무래도 편하고, 또 하나, 이 앵클 스트랩이 바뀌었어요. 앵클 스트랩이, 초점이 안 잡히나요? 잡혔다. 아닌가? 그래서 요 앵클 스트랩이, 이 안의 소재는 훨씬 더 부드럽고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그리고 앵클의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프레임 뼈대를 만들어서 앵클을 좀 더 부드럽고 대신 눌러주는 힘은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요 앵클 스트랩의 소재가 뭐냐면,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뭐 러닝 브랜드들에 대한 그 운동화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 러닝 운동화들 보면 쿠션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 쿠션 패드랑 같은 소재예요, 얘가. 그래서 오래 쓴다 그래서 쿠션이 많이 순이 죽거나 하지 않고, 발목의 움직임으로 얘가 쿠션이 이렇게 가압을 받아서 얇아졌다가도 다시 복원돼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쓴 이유는 발목의 무빙, 발목의 움직임을 자유스럽게 쓰지만 그걸로 인한 피로도, 그리고 이 앵클 스트랩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내가 발목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단단한 부위만큼. 왜냐면 느낌이 없잖아요. 몸으로 잡아서 뽑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약을 현저히 줄인 그런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게, 요 스트랩이 들어가는 게 지금 아마 SR 끝부터는 요게 들어갈 거예요. SR도 요 스트랩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는 C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면 얘가 CV나 XF를 기반으로 만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성은 SR입니다. 그래서 SR을 기반으로 만든 바인딩이 CX예요. 그러니까 CV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5, 26 시즌 꽤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 같아요. 못생긴 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요 모델, 제가 웬만하면 그 신상 모델에 대해서 뭔가 되게 기분 좋은 코멘트나 아니면 그 뭔가 기대심을 품을 수 있는 만한 뭐 그것들을 확신을 갖고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얘는 한번 도전해 볼 만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하이백도 XV만큼 딱딱하진 않지만 XF보다는 비싼 느낌이거나 이런 강성이에요. 근데 XF는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라 그러면, 얘는 뭔가 지그시 밟혀져서 눌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일반적인 XF, 뭐 CV의 하이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 아니야? 아니면 이거랑 다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중의 이동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하중의 포인트, 그리고 어느 쪽으로 힘이 먹고 어느 쪽에 힘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는지 따라서 실제로 사용할 때 강도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강도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빙 트릭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뭐 그라운드 트릭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백사이드 쪽 윙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격선이죠. 가격선에 대한 저항만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CX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렇게 윙이 달려 있으면 보아 다이얼에서 간섭이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거나 보통은 궁금해 하시죠. 왜냐면 요즘은 거의 다가 더블 보아거나 트리플 보아 뭐 이렇게 쓰시니까 사이드 쪽에 기본적으로 보아가 달려 있잖아요. 자, 얘는 보시면 자, 이렇게 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인딩을 체결했을 때 보아를 파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체결해 볼까요? 네, 확실히 이거 봐봐요. 얘는 젖혀만 놓으면 그냥 이렇게 나풀나풀 되잖아. 그리고 사용하시는 강도나 위치에 따라서 얘도 로테이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로테이션을 했을 때 얘를 완전히 먹어도 자, 이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치는 게 아니라 얘를 타고 위로 올라와요. 근데 만약에 커버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커버가 없을 때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내가 토션을 줘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였어. 그럼 뒤로 들어올 때 이 하이백과 보아 다이얼 사이로 이 하이백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저 카바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CX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저게 하나씩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지 아니면 별도 판매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CX를 판매를 하려면 저게 기본 구성으로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이 SR인데 SR은 솔직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바인딩은 아니에요. 포워딩 조절하는 것도 이 뒤에 로테이션 바 스틱으로 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좀 더 프리스타일스럽고 한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앵클 스트랩이 클라우드 요거 앵클 스트랩으로 바뀌었어요. 일반 그 와플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더 쫀쫀한 느낌? 저는 솔직히 레더의 앵클 스트랩을 좋아하거든요. 그 가죽에 그 쿠션감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뭐 AS 문제라든지 오래 사용하면 여기가 막 이제 스크래치 나고 기스 나고 찢어지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거의 느낌보다 더 좋은 느낌으로 요 앵클 스트랩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SR 같은 경우는 앞에 토스트랩도 이렇게 변경이 됐죠.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부츠를 잡고 있는 랍을 적게 잠가도 충분히 얘가 벌어지면서 톱캡을 잡아줘서 톱캡의 압력을 그전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DS 같은 경우가 보세요. DS도 이렇게 바뀌었죠. 자, DS도 토스트랩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프리스타일스러운 그리고 조금 더 사용의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잡은 포지션의 바인딩들 플럭스 내에서 CX를 기반으로 해서 DS, SR 이런 류가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앵클 스트랩이 훨씬 더 편하고 다만 이제 SR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중간 어저스트가 얘도 먹어 있나? 안 먹어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어저스트가 얘는 그 CX처럼 이렇게 딱 고기 중간 부위만 좀 더 말랑한 구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DS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스타일에선 다시 조금 올라왔으면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사이드 쪽 임팩트 데미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슈도 좀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양쪽 사이드에 댐퍼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CX 그리고 DS, SR 얘네들은 조금 더 소프트한 요 디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V, XF 얘네 라인 CX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냥 그 단단한 디스크 판을 쓴다고 하면 CX, SR, DS는 그 전보다 플렉시블한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조된, 그래서 데크의 힘성에, 데크의 하중에 힘의 흐름의 방해가 덜 되게 만들어진 디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뭐 브랜드 표기로는 한 20-30%의 파이버글라스를 함유를 해서, 유리 섬유를 함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플렉시블함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프리스타일스럽고 몸의 하중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무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CX, SR, DS 충분히 고민해 보실 만하고, 카빙을 기본으로 하거나 그라운드 트릭을 기본으로 하는데 뭔가 크로스오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실 만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놔서 얘도 혹시 나중에 그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가운데 보면 요즘에 해외에서도 팔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반원 타입의 좀 더 플렉시블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성, 힘의 분산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을 수 있는 딱 그 사이즈인데 그거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닌 건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 이건 뇌피셜. 그래서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드 쪽 보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가드예요. 그래서 요 가드가 초점이 안 맞죠? 보이시나요? 어쨌든 요 가드가 이렇게, 요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사이드 보아는. 그래서 이게 어떤 브랜드가 됐던 간에 여기 사이드에 딱 보아 사이즈에 딱 맞게끔 돼 있어요. 보시면 뭐 틈도 없죠. 그래서 얘를 쓰시면 이렇게 보아 다이얼을 보호를 해서 윙백이 움직임이 제약이 안 생기는, 그걸로 인한 보아의 파손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브랜드는 아니죠. 제가 플럭스 수주에 와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일 기대감이 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X 모델이에요. 멍청하게 생기긴 했지만 1번 리뷰들을 봐도 라마상이 개발에 참여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크로스오버 개념을 만족할 만한,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바인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금 수주회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체크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미리 플럭스에서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만 지금 체크를 해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리뷰는 뭐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브로주에서 제가 제품을 받아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천천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ING에 언제 될지 모르고. 자, 지금까지 플럭스 수주였습니다. 2526 시즌 플럭스에 대한 예판에 대한 구성도 언제나처럼 베스트를 이용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음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구매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6 시즌 플럭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플럭스에 대한 예판은 베스트에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